이게 진짜 장난 아니게 중요한 단원이라서 잘 배우시고 삼각함수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주제 두 번째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산맥. 대소로고 좀 할만하니까 넘어왔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그렇습니다. 여기 또 새로운 거 나와서 또 어려운데. 자 우선 이름이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뭐 첫 번째 부탁은 중3 때 배웠던 그 삼각비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랑은 되게 다른 나라 얘기라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고, 뭐 아직은 이게 딱 와닿진 않겠지만 이 삼각함수를 배우는 진짜 이거 왜 배우는 거냐면 이게 그 회전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고딩용 함수가 삼각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회전하는 운동을 설명하는 함수가 삼각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얘밖에 없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대학생들은 보통 복소수 가지고 합니다. 회전을 담당할 때, 회전을 설명할 때. 고등학생들은 얘가 제일 적합하고 우선은 뭐 혹시 몰라서 적어드리긴 하겠지만 그 중3 때 삼각비를 배웠잖아.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데 삼각비랑 비슷해요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좀 달라서 그래. 근데 모르면 안 돼. 되게 피곤해져, 서로 모르면. 근데 모를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는 않아. 자, 이렇게 윤서야, 삼각비가 뭐야? 빨리 말해. 삼각비가 뭐야? 성원아, 삼각비가 뭐야? 삼각형, 직각삼각형, 세변의 길이. 오케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율을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가 삼각비였습니다.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고요.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고요.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여기서 사인 세타는 자 누구분의 누구다? C분의 B다. 그렇지. 이런 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다? C분의 A다.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다? A분. 이렇게 우리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사인 45도 빨리 말해. 2분의 루트. 오케이. 코사인 60도. 그래서 이거만 알면 됩니다. 안 적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뭐 몰래 톡을 하세요. 네, 적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알지 뭐 이거를.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면 돼 우선은. 이제 진짜 시작을 할게. 삼각함수. 그러니까 오늘 삼각함수를 배우지는 못해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쪽 나라에서 쓰는 용어들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깨지면 계속 어려워요. 일반각이 뭐야? 호도법이 뭐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맨 첫 번째로 호도법을 먼저 배워요. 호도법. 우리 집 한국 고양이는 호두고요. 호도법. 이름이 굉장히 국어에 나올 것처럼 생겼네요. 호도법.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기존에 쓰던 각의 단위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각의 단위를 만듭니다. 원래 우리는 각의 단위가 뭐죠? 뭐요? 도입니다. 60분법이죠. 도 아래가 뭔지 알아? 파생? 너무 시간, 분, 초 이런 거 있잖아요. 센티미터, 미리 이런 것처럼 각 도도 1도가 있잖아요. 네. 1도 아래 단위가 분이에요. 1분. 그 아래가 1초고요. 네, 맞아요. 맞죠. 근데 아무튼 간에 봐봐. 보통 이제 그 각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왜냐면 시작을 해서 생각하면서 막 정의 들어가고 빡 그래프 그리고 막 하면 되는데 여기를 초반에 여기가 조금 이제 와닿지 않으면 애들이 이쪽 공부하면서 계속 그냥 기분이 찜찜하다는 거야. 보통 그래. 공부해본 애들이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거지. 근데 이 각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한 점에서 출발하는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이 있을 때 이 각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각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릴 때 저렇게 배웁니다. 근데 보통 니네가 이런 거 각도기 옛날에 이런 거 사용하니? 애들이 어렸을 때. 예전에 이게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막 눈금 표시돼 있어가지고 네네네. 각을 재라 각도기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각도기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 화살표가 어디 찍는지를 눈으로 읽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보통 각을 잴 때는 어디 하나 기준을 잡아서요. 기준을 잡아서 이 눈금을 읽어버립니다. 좀 잘 보세요. 이렇게 그 딱 기준 반직선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반직선이 또 하나 있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영도라고 생각합시다. 네. 근데 이제 각이제와 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각이 커지고 있죠. 네. 뭐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각이 이렇게 커졌거든. 그치? 각도가 생긴 거지. 각이 생겼는데 근데 이 각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윤수야, 너 키 몇이야? 174. 거짓말이지. 네? 아니, 너 작다는 소리가 아니라 윤서는 지금도 키가 크고 있어. 그게 믿자. 그랬지? 지금도 크는 중이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정말 너 중1 때 키 얼마였어? 대충. 심각한 거 아닙니까? 70? 70? 왜 이렇게 슬프다. 근데 아무튼 키 170에서 174가 됐습니다. 그 중간에 170에서 174가 될 때요. 170에서 171, 172 이렇게 키가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키는 170에서 174 사이에 모든 값을 가지면서 분명히 컸을 겁니다. 네. 그렇죠. 시간처럼 시간도 이게 7시에 만나자 절대 못 만나요. 어떻게 7시에 만나요 우리가? 7시 근처에서 만나는 거예요. 시간은 연속적으로 만납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말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몸무게도요. 50kg인 애가 60kg가 될 때 51, 52 이게 몸무게가 느는 게 아니라고요. 50점 쭈쭈쭈쭈 이렇게 가면서 50에서 60 사이에 모든 값을 취하면서 몸무게는 증가했을 겁니다. 시간, 키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 1도, 2도 이렇게 커지지 않아요. 중간에 모든 값을 다 취하면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가 돼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인 거야. 우리가 기존에 쓰던 60분법, 몇 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각을 아무리 써도 모든 각을 표현하지 못한다요. 그렇죠. 절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이 각에 한계가 생긴 거예요.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수많은 각을 표현하지 못한다죠. 약간 그 표현의 한계를 느낀 거죠. 사람들이. 아, 한계가 있다. 이게 분 아래 뭐 초가 있고 아무리 각을 짧게 쪼개도 각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7시에 만나자.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야 우리 7시 근처에 만나자. 너 키 얼마야? 나 178.73, 33544 계속 말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키가 또 그때 또 커요. 그때 절대 말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한계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 60분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쓰던 단위거든요. 이게 니네가 몇 도 하는 게 60분법이에요. 근데 아무리 저거를 잘게 쪼갠다 하더라도 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나 볼까요? 너희도 잘 봐라. 너희 대답을 해봐 한번. 자, 연속적으로 각은 변합니다. 그러면 이 연속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 중3 때 배우죠. 첫 시간에 실수는 연속적이다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으면 실수인데 그 둘을 수리선에 빡 집어넣으면 꽉 채워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가 실수고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무리수가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걔네들은 그러니까 실수는 연속적이라고 하고요. 실수의 연속성. 유리수는 한글로 말하면 조밀성이라고 그래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는데 그 유리수만 가지고는 꽉 메꿀 수 없다. 그렇죠. 무리수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둘을 합쳐보면은 완벽하게 메꿔진다. 빈틈없다. 그래서 연속적인 모든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는 예전에 쓰던 60분법을 좀 버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너무 한계치가 있는 거야. 어떻게 값을 표현해? 저거 45도? 말도 안 돼. 저게 45도겠어? 45점 이런 거니까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기존에 쓰던 각을 연속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 연속적인 성질을 들고 있는 유일한 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각을 실수로 표현한다 이거야. 표현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호도법이에요. 이게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그러니까 니네가 예전에 중학교 때 있잖아. 30도 이런 거 보이지? 30도라는 각. 네. 근데 니네 뭐 이거 도 안 쓰더만. 좀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 맨날. 몇 개 30 쓰고 온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쓰잖아 각을. 학교 시험에서 점수가 없어. 이게 도를 쓸 거면 써야 돼. 도를 쓰면 이거 60분법이라는 뜻이야. 니네가 알던 그 30도.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거 30이라는 각이야. 그냥 앞으로 각은 우리한테는 그냥 실수 값인 거야. 이게 한 어느 정도의 각의 크기인가를 이제 배우는 거야. 알았지? 1도. 되게 작죠? 정말 작은 각이죠? 네. 근데 1이라는 각은 뭘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5라는 각도 있고요. 앞으로 2분의 1이라는 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이 많습니다. 단위가 바뀐 거예요. 이제 각은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실수. 그냥 실수로 표현한다. 단위가 없다. 이젠 단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호도법의 정의 내릴게. 정의. 호도법의 정의.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인 거야. 이게 사람이 이게 뭐야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름을 잘 정한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인 거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야 저게.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런 뜻인 거야. 호도법이라는 건 호의 길이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해보자 라는 게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정의 내릴게요. 뭐 이 정의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약속한 거라서. 자, 부채꼴을 만들어 보래요. 부채꼴을 만들면 각이 생기죠. 네.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 반지대 메석이 R이라고 하고 그때 생기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네. R, L, 세타. 그랬을 때 정의야. 앞으로 우리는 저 세타라는 각은 어떤 부채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채꼴의 반지름과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비율값으로 각을 설명하자라고 된 거야. 이게 호도법의 정의야. 앞으로는 그냥 부채꼴을 그렸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이거분의 이거가 이 각인 거야. 대충. 대충 니네가 보기에는 이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약간 엇비슷해 보이지 않니? 예. 대충 이게 한 1 정도 각일 것 같은데? 이 1대1이면은 이게 1이지, 각이. 만약에 반지름보다 호의 길이가 2배가 돼버리면 그 각은 2인 거지. 요게 호도법의 정의. 이제는, 보세요. 무슨 뜻이죠? 레이트? 비율. 근데 수학에서는 수학 용어로 이 라디안이라는 말을 써요. 라디안. 라틴어. 모르겠어요. 라디안.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에서 비율을 라디안이라고 말합니다. 비율. 보세요.
자, 1cm 분의 3cm입니다. 이거 얼마죠? 3cm. 1cm. 1이요. 아니 3이요. 얼마죠 이거? 3입니다. 네. 단위는요? 센티미터요. 단위가 없어요. 그냥 3이에요, 3. 그러니까 실제로 단위도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배란 뜻이야, 3배. 네. 3배. 비율이 없어. 그러니까 비율은 단위가 원래 없는 거야. 이런 건 단위가 생긴다. 대학교 가봐라. 니네 만약에 이런 거 보잖아. 네. 이거 넓이, 이거는 길이잖아. 네. 이거 약분하면 얼마가 돼? 4. 그렇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오. 하나가 약분돼, 이렇게. 단위도 약분된다고. 실제로 그래서 이게 동일한 길이 대 길이의 비율은 그냥 몇 배라고 하면 돼, 몇 배.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반지름 R이 길이지, 길이. 이 호의 길이도 길이지 않겠니? 단위가 센티미터겠지 뭐. 네. 그럼 이거 약분되면서 이 세타의 단위는 그냥. 없는 거야, 그치? 그냥 실수 값인 거야. 저 세타는 그냥 단위가 없어. 그래서 그냥 비율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라디안이라고 적어주면서 뒤에 IAN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이거 단위가 라디안인가요? 제대로 아는 선생님들은요, 야, 그 라디안이 단위가 아니고 저 라디안은 그냥 비율이란 뜻인데 이거 원래 빼야 돼. 안 써야 되는 거야. 2cm 분의 3cm 그냥 3이지 뭐. 또 단위를 쓰겠어. 3배다, 3배. 그런 뜻인데 교과서에서 여기 적혀 있을 거예요. 라디안이를 하고 생략하기로 한다. 그냥 세타는 단위가 없어. 그냥 1이라는 각, 3이라는 각, 7이라는 각 이런 뜻인 거야. 라디안이 무슨 뜻이라고? 비율. 학교 시험에서 이게 만약에 호도법으로 각을 쓸 때는 이 뒤에는 아무것도 안 써도 정답입니다. 물론 써도 뭐라 하진 않아요. 써도. 근데 이 라디안은 단위가 아니라고. 알았지? 저거는 뭐 센티미터나 뭐 킬로그램 이런 단위가 아니고 그냥 이 세타 값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이야 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비율이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라디안 안 써도 괜찮습니다. 제발 나중에 쌤 라디안 안 써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점이에요? 아니 안 쓰는 게 정답이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호도법의 정의였습니다. 정의. 이거는 뭐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런 건 원래 괜찮아요. 만약에 부채꼴의 길이가 부채꼴이요. 이렇게 뭐 여기서 만약에 이게 2고 이게 1이었으면 이 각은 뭐겠니? 2분의 1. 이게 2분의 1이라는 각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이렇게 가서 부채꼴이 좀 커졌어. 근데 이 길이가 6이야. 요 호의 길이 얼마가 되겠니? 3. 그렇지. 이거 닮은 이라서. 그래서 부채꼴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기를 보면 이게 R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L도 커지잖아. 근데 이 조그마한 부채꼴과 이 큰 부채꼴은 서로 닮았기 때문에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채꼴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값이 중심각이에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 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고? 호도법. 의미는 호의 길이로서 각도를 표현해보자. 왜 만들었어요, 선생님? 니네가 쓰던 60분법은 그건 너무 한계가 있어. 못 써, 각을. 니네가 뭐 1도, 2도, 3도 그 사이 어떻게 할 건데 그 많은 각들을 표현하지 못하잖아. 이제는 좀 많이 표현해보자. 이런 뜻이. 아시겠죠? 이거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안 어렵죠? 그리고 이건 외우는 거니까 이유를 묻지 마세요. 저기 약속을 해버린 거니까요. 자, 이제 갑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배운 호도법이랑 우리가 기존에 쓰던 60분법이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 관계,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달러와 우리나라 원, 그죠? 관계를 맺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 놀러 가서 환전해서 돈 쓰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환전해서 돈 쓰겠죠. 관계가 있을 겁니다.
1달러가 얼마냐? 와, 뭐 어디 1480원이라고 하던데. 바꿔먹더라. 엄청 올라. 난리 났어요 지금. 이게 이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값의 단위, 그냥 실수로 값을 표현하는 이거와 우리가 예전에 쓰던 60분법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야지 이거를 바꾸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겠지. 근데 이거 가지고 보는 게 제일 편해. 제가 반원이야, 반원. 중심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생각을 할게. 요 각이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저게 원래 우리가 쓰던 값으로 몇 도야? 180. 저게 180도야, 180도. 근데 제가 이 원 둘레가 몇 파이 r이니? 원래 2파이 r이지? 네.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뭐겠니? 파이 R. 이건 파이 r이지, 파이 r. 네. 그럼 이제 이 각을 말해봐. 이 각이 뭐야? 파이 R. 이거분의 이거잖아. 아, 파이. 파이라는 각인 거야. 저게 이제 파이라는 각이야. 네. 그러니까, 파이는 우리가 옛날에 쓰던 각의 단위로 몇 도인 거야? 180도인 거지. 그래서 파이라는 호도법 나라에서의 각은 이 파이 대충 얼마인데 이거? 3점. 그 제가 3.14 정도의 각이잖아. 3.14 정도의 각이 옛날에 우리가 쓰던 180도를 설명하는 거야. 가끔 이상한 애들 진짜 많은 선생님 왜 3.14가 180이에요? 돌아버려 진짜 내가. 지금 왜 3.14가 왜 180이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마치 3달러가 5,000원이다. 걔한테 가서 말해야지 왜 3이 왜 5,000이야? 그 질문이랑 같은 거잖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호도법 나라에서 파이라는 각은 옛날 우리나라 60호법 나라에서는 몇 도를 설명한다? 180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뭐 애들 뭐 선행할 때 이건 기억하던데요 대부분. 파이가 180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60분법이랑 호도법을 연결하는 관계식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파이는 180도였던 겁니다. 요거 단위가 없어요. 파이라는 각이에요. 파이라는 각은 한 3.14 1592 정도의 각은 옛날에 60분법에서 180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요거 한번 나누기 파이를 한번 해볼래? 아니면 파이를 한번 나눠볼래? 그럼 얼마가 돼? 1이라는 각은 이거죠? 1이라는 각은 파이분의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파이가 3.14 정도이기 때문에 180을 3.14로 나누시면 얘가 대충 근사값으로 한 57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이라는 각은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57도 정도가 됩니다. 자, 너희가 보기에 대충 이 R과 L이 엇비슷해 보이지 않니? 길이가? 네. 그때 우리가 1이라고 쳤을 때 그 각의 크기가 57도 정도인 거야. 꽤 큰 거야. 그러니까 1이라는 각은 57도를 좀 넘어. 그러니까 1도 체크하는 거랑 도 체크 안 하는 건 난리가 나는 거야. 시험에 가서 57배나 넘어가거든. 알았지? 두 번째, 이게 이제 관계식 바꾸는 방법이고요. 요거를 나누기 만약에 180을 한번 하잖아. 나누기 180 몇 도가 되는 거고 1도가 되는 거지. 1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은 180분의 파이 정도의 각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얘까지 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렇지? 그냥 얘를 기억하면 되겠지. 여기서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 그래서 근데 대신에 왜 파이가 180도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도법과 60도법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자, 유명한 거 좀 보겠습니다. 자, 파이가 180도였습니다. 2분의 파이라는 값은 몇 도로 설명을 할까요? 이게 90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2분의 파이가, 그러니까 그 제일 유명한 값들은 머리에 넣어놓으면 좋겠죠. 2분의 파이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이게 니네가 기존에 쓰던 60도와 동일합니다. 4분의 파이는 이게 45, 홀수각들.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는 30도. 이렇게 그냥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각들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뭐 외울 건 아닌데 얘네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부채꼴에 설명하자. 부채꼴에 호의 길이와 넓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공식이 좀 달라진다는 거지. 왜냐면 각의 단위를 옛날에서 60분법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각의 단위, 실수로 표현하는 호도법으로 각의 단위를 바꿨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알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이고요. 호의 길이 L이고요. 여기 세타입니다. 쌤이 도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이건 그러면 호도법인 거야. 네. 그렇지? 넓이 S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이 L을 구하는 공식부터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R 세타. 그렇죠. 저기서 바로 나오죠, 그냥. 네. 세타가 R분의 L이었기 때문에 양변에 R을 곱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은 R 세타. 있잖아요? 양변에 R 곱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또 멋진 일이 많습니다. 와, 나가게 많거든요. 30도, 이 길이가 10, 호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어. 또 와, 그래서 뭐 네. 300이라서 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네. 이게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쓰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막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와, 이게 되게 깔끔하잖아요. L은 그냥 R 세타. 넓이 구해볼게, 넓이. 근데 원래 여기가 이런 거 봐봐. 반지름이 R이야. 여기가 이제 뭐 X 도야. 넓이 S라고 그랬어. 이 넓이 S 원래 어떻게 구했니? R 원래 파이 R 제곱을 한 다음에 360. 그렇지 네. 곱하기 360도분의 이렇게 했었지,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넓이를 구했냐면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전체 각분의 요각을 나눠온다 이거죠. 네. 원래 그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360도분의 이 중심각의 크기로서 나눠서 쪼개간다 이런 뜻입니다. 네.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자,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넓이 공식은 자 전체 넓이는 뭐죠 원래가? 원래 파이 R 제곱입니다. 중에서 전체 각분의 세타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가 우리가 옛날에는 여기 360도라고 그랬지만 이 전체 동그라미 여기 360도인데요. 호도법 나라에서 360도는 뭘까요? 2파예요. 2파입니다. 2파. 그죠? 분의 중심각 두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이 날려도 괜찮겠죠? 그래서 2분의 1가 하나 있네. 그래서 넓이 공식입니다. 넓이 S는 2분의 1 앞에다 뽑아주시고 R 제곱 붙어 있고 세타 붙어 있다. 이게 우선 부채꼴의 넓이 새로운 공식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게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되는 새로운 넓이 공식. 좀 바뀌었지. 옛날 공식과는 다르잖아. 네. 2분의 1에 너 제곱에 너 그럼 넓이가 나와야지. 됐겠죠? 넓이 공식입니다. 근데 하나 더 볼까요? 보세요.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넓이인데 R제곱이라는 건 R 세타 아니겠니? 이렇게 요래도 괜찮지. 이거 뭐야? L. L이지 L. 이거 L로 바꿔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한 개 또 나오네. 뭘로 볼 수도 있다. 2분의 1에 R. 그럼 요거는 조금 뭔가 좀 그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공식이네. 2분의 1 R은. 네. 이거는 옛날 거랑 공식이 똑같네. 왜 얘는 변하지 않고 똑같을까? 세타가 안 들어가서. 여기 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각의 단위를 바꿨는데요. 아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나 요 공식 안에는 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과 달라졌지만 2분의 1 RL은 둘 다 길이잖아요, 이건. 각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공식은 옛날과 달라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L은 R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얘랑 얘는 외우셔야 합니다. 괜찮지? 하나만 좀 추가해서 만들어주고 넘어갈게. 상식 하나 만들자. 우리 학원 학생들의 상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식이 없으면 원래 좀 불편해요. 자, 상식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이에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인 순간에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네모이다. 이게 이제 우리 학원 학생들의 상식이 될 겁니다. 상식이라고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 간단하게 아래다가 쌤이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메모를 채워줄게요.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실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실을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어 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막 늘어나지 않잖아. 어떤 실이 하나 있는데 얘를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 한 5명한테 시켜본 거지. 어떤 애는 이렇게 만들기도 해.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애는 각을 좀 키워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겠지. 본인 취향대로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넓이가 제일 클까? 이런 거야. 그걸 확인해 보는 거다 이제. 자, 쌤이 해볼게 이제. 그래서 그럼 내가 부채꼴을 얘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채꼴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반지름을 R, R, L 여기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끌까요 저거? R, R, L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아까 둘레의 길이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반지름 두 개에다가요 L을 더한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하다는 소리죠. 네. A라는 값으로 일정하다. 그 상태에서 넓이를 최대가 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넓이 공식은 뭐 얘로 갈까 그냥? 2분의 1 RL로? 네. 이걸로 할게 이걸로. 넓이가 2분의 1 RL인데 얘가 최대가 돼야 된다면 이번에는 그러면은 2차 함수로 한번 가볼게. 잘 봐봐. 얘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2분의 1의 R은 잠시 냅두고요. 여기 요거 L 보이나요? L? 요거 이렇게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넘겨주면 2차 함수가 되죠? 한 문자에 대해서. 이게 A-2R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뭐 약간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R의 범위까지 잘 적어 놓으면 되게 좋은데요. R은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내가 어떻게 바꿨냐면 잘 봐봐. L을 내가 뭘로 바꿨냐면 A-2R로 바꿨잖아. 네. 근데 L도 길이잖아, 길이. 네. 그럼 이 L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죠. 커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요거 2R 넘긴 다음에 2로 한번 나눠봐. 그럼 R은 누구보다 작다야. 2분의 2. 그렇지.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참 좋지. 이런 범위에 놓여진다. R은. 그러면서 이제 얘가 지금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이 궁금한 거 아니겠니? 네. 이제 몇 차 함수가 된 거고 2차 함수. 2차 함수가 된 거고 어디로 블록하고 어디로 블록하고 위로요. 위로 블록하지 위로. 네. 최고차항 이게 전개한 마이너스 R제곱이잖아. 네. 위로 블록한 포물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R축. 근데 0되게 만들어주는 R 값이 얼마 있습니까? 또 2분의 R. 오케이. 2분의 A. A.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여기가 아마 제로일 거야. 여기가 2분의 A였을 거야. 괜찮지? 네. 그래프 그린 거야. 근데 우리가 요 사이만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은 다 보이진 않습니다. 빵꾸뽕, 여기 빵꾸뽕,
요렇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최대값. 최대값을 찾고 있는 거죠. 최대가 되는 순간은 딱 여기겠다. 그치? 네. 여기는 당연히 이차함수니까 센터 아니겠니? 센터? 4분의 여기랑 요거의 가운데니까 이거겠다. 이렇게. 그치? 네. 그럼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는 이 반지름 R이 얼마인 순간? R이 4분의 A인 순간 넓이가 맥스라는 거지. 이해하시면서 오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R 대신에 4분의 A 집어넣어봐. 그럼 그때 L 값은 얼마인데? 여기다 4분의 A 집어넣으면 2분의 A가 만들어지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에 넓이가 최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R이 4분의 A고 L이 2분의 A가 됐을 때 이 부채꼴 넓이가 맥스라는 거지. 네. 그럼 이제 말해봐.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겠다? 2. 얼마겠다? 중심각 크기는 2겠지. 2. 딱 2인 거지. 왜냐면 아까 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누구분의 누구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상식이 된 거야. 크기는 2짜리로 봐야 한다. 아까 1이 대충 몇 도 정도 됐냐면 각이 호도법에서 1일 정도의 각은 57. 57도 정도가 돼. 그럼 대충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2라는 각은 한 115도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채꼴을 만들 때 둘레의 길이가 변치 않는 부채꼴이라면 중심각의 크기를 2로 정할 때가 넓이가 제일 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거야. 이 정도로 만들어야 이 각의 크기를 2로 만들어야 이 넓이가 제일 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충 한 115도가 된다는 말이지. 야구장 같지 않니? 실제로 그래서 이런 계산을 되게 많이 할걸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공원을 만든다. 근데 이게 요런 데다가 다 뭔가 쳐야 되잖아. 아니 뭐 테두리를 쳐야 되잖아. 돈이 든단 말이야. 저건 제일 짧았으면 좋겠지. 비용이. 근데 넓이는 제일 커지는 게 좋잖아. 저렇게 만드는 게 제일 크다는 소리야.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생긴 공원들이 되게 많죠. 저게 가장 넓게 쓰는 방법입니다. 비용을 제일 낮게. 그 테두리 이거 한 다음에 이게 뭐 철망 치는 거 돈 되게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최대한 줄이고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일 크게 확보하는 중심각 크기는 2입니다. 2. 대충 각은 115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식으로 만드세요. 학교 시험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부채꼴이 있는데요. 둘레가 8이고요. 넓이가 4짜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중심각 세타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 하나도 안 어렵지. 왜냐면 대충 부채꼴을 그려볼게. 그려봤을 때 반지름이 R, 얘가 L입니다. 넓이가 4래요. 둘레는 8이고요. 그러면은 둘레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2R 플러스 L 아닐까요? 네. 둘레가 8이라고 그랬고요. 넓이는 2분의 1 RL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얘가 넓이가 4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RL을 곱하면 이게 또 8이라는 건 알게 되네. 네. 뭐 요렇게 나왔고 요렇게 나왔으니까 뭐 연립합만 들어가셔도 괜찮고 여기서 L 대신에 8-2R 정리하셔서 여기다가 폭 빠뜨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올게요. 올라와 주시면은 자 R 곱하기 L 대신에 8-2R 요거 이제 8 돼야 되고 이 약분한 다음에 전개해주면 할까요? 네 할게요. 이 약분하고 아마 4R 마이너스 R 제곱 만들어지고 약분하면 4네? 넘어가 버리면 완전 제곱대가 될 것 같다.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제로.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R-2의 제곱이 되면서 R값 얼마인 거 확인할 수 있다. 2요. 2인 거 확인할 수 있네. 그럼 R이 2였으면은 L은 4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실제 그림이 잘못된 거야. 이게 2고 이게 4였던 거지. 그럼 중심각비기 세타는 얼마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치? 각은. 그러니까 이제는 각이 달라진 거를 느껴야 돼. 알았지? 옛날에 그 쓰던 그 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지름근의 호의 길이 그게 각인 거야. 각을 설명하는 거야. 두 번째 것도 해볼게. 여기 나오는 문제가 둘레가 80이고요. 부채꼴 둘레가 80짜리인데 넓이가 어떻게 되고 싶다고 합니다. 최대.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거라서 이거는.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중심각 크기 얼마이다? 2. 그렇지. 바로 주는 거. 중심각의 크기는 방금 따져놨던 것처럼 그냥 2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 또 뭘 구하래? 이거 구했고. 그럼 끝났어. 봐봐. 딱 사실은 진실의 그림은 중심각이 2짜리가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채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각의 크기가 2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고요. 둘레가 80이었어요. 해보세요. 여기 R, 여기 R. 그럼 이 호의 길이는 뭐야? 2R. 2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래야 각이 2가 되는 거지. 야, 그럼 둘레가 80이었으니까 뿅뿅뿅 다 더하면 몇 R? 4R. 4R. 얘가 둘레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80. 80이 되니까 반지름은 20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어보는 것은 넓이 두고 하랍니다. 끝났어요. 이게 20이에요. 이번에는 아까 안 써봤던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R에도 있었으면 모두 있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죠. 그거 써먹어 볼까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 S를 구하는 방식은 2분의 1 붙이시고 반지름 얼마짜리고 20을 제곱하시고 중심각 얼마짜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4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